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공부하는 자료들 중에 그 중에서 특히나 그 자본주의를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고, 저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핵심을 잘 짚어서 그 제대로 잘 전달을 하는 분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자료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그 강의를 듣고 있어요. 오디오를 통해서 유튜브랑 이렇게 팟빵 통해서 책도 따로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부동산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고, 예전에도 뭐 이런저런 시도들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할 예정이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 나가고, 그리고 시도를 해보면서도 이거는 이런 점이 있다. 이거는 조금 힘들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이렇게 배워가고 있죠. 이제 그 중에서 특히나 이렇게 좀 이렇게 괜찮은, 잘 전달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그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그 거시경제랑 미시경제가 있는데, 그 이제 단기를 많이 보느냐, 이제 장기를 보느냐, 뭐 주식이라고 치면은 이제 개별 종목을 보는지 아니면 전체 흐름을 보는지,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특정 뭐 아파트면 아파트, 뭐 특정 지역의 특정 물건을 보는지 아니면 전체 부동산 시장과 세계 경제, 뭐 한국 경제의 흐름을 보는지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렇게 딱 어떤 한 가지에 이렇게 내가, 이거 투자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거 외에도, 내가 열심히 이거를 하고 있어도 외부의 분야,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위기가 온다라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면 부동산이 전부 다 침체로 간다라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민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원을 하는 분야 생각하는 지원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봐야죠. 집중적으로 파보는데 전체 이민이 조금 이제 수월한 편인지, 캐나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캐나다 경제를 보려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캐나다랑 어떻게 그 관계를 하고 있고, 정부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민을 앞으로 이렇게 조금 더 수월하게 할지, 아니면 이민 문이 닫힐지, 이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이제 한 30만 정도를 매년 이렇게 받고 있는 편이고요. 그걸 계획으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는 편이고, 경제가 갑자기 위축이 되면 조금 이제 문을 닫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 이제 특정 직업군에 있어서 많이 닫는 경우를 많이 봤었는데,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제 미시랑 겉시 그 이제 장기적인 부분이랑 단기적인 부분을 동시에 이렇게 둘 다 봐야 된다. 어, 뭐 저한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팟빵에서 이제 김동완, 이진우, 정영진의 신과 함께라는 그 라디오 그 인터넷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일간 전체 순위에 지금 현재 16위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 분야에서는 2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많은 분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존 리라는 사람이 이제 메디츠 자산 운영 어, 투자 회사의 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분이고
이분이 부자가 되는 길에 뭐 장애물을 치워라. 그리고 아이와 부모의 미래를 위한 투자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이 33번째 강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제목을 조금 잘못 정한 것 같아요. 그 이제 대체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서 그 가지고 있는 주식과 자본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 느끼기에 좀 더 이렇게 그 정확한 그 마인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개념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좀 많이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직접 들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좀 워낙 이렇게 처음 들어보면은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저는 이 강의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번 들었던 것 같아요. 한 세 번째 들었을 때 좀 더 이렇게 잘 와닿고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제가 주의 깊게 인상적으로 들었던 거는 이제 생산수단을 소유를 해야 된다 이 점인데 참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이 강의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인데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었고 그리고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전에 출간이 된 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분이 그 이제 이거를 오디오북으로 그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는 이거를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한 다섯 번째 듣고 있거든요. 들을 때마다 계속 새로워요. 그 이제 이 책의 좋은 점은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커나가면서 이제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배운 내용을 그 어떻게 보면 하나에서 열 가지를 일관된 주제, 그 돈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자본주의에 대한 주제에 관해서 이렇게 배운 거를 하나하나씩 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소설처럼 이야기가 좀 방대한 면이 있는데 그 안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다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는 시간을 갖고 계속 들으면서 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처음엔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쇼킹했죠. 잘 와닿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두 번째 들을 때 좀 더 받아들이고 세 번째 들을 때 좀 더 그 생각을 해보고 이런 점이 있어가지고 이 책은 다시 보고 다시 들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들어갔는데 그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어렸을 때 이제 부자 아빠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요. 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부자 아빠가 이제 가르쳐 주고자 하는 부분이 현실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너는 굉장히 저임금을 받으면서 그거를 탈출하려고 시도를 해야 된다. 결론은 이런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리고 왜 배워야 되는지, 왜 그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그 생산수단을 하도록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분이 적어도 자본주의와 돈에 관해서는 가장 최고의 부자는 아닐지 몰라도 세계에서 이 부분을 가장 잘 가르치는 티처인 거는 분명해요. 그걸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고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기도 했었었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회사도 소유로 하고 있고, 그리고 튜토링도 하고 있고, 뭐 비즈니스에 관련된 강연도 많이 하고 있고, 얼마 뒤에 에드먼튼에 직접 온다고 하거든요. 물론 회사 홍보도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가르치기 위한 학교라고 해야 되나?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그런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회사를.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와서 직접 강의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대한 내용이고 좀 듣다 보면은 이제 그 느끼는 바가 많아서 지금 오디오북으로 또 나와 있어가지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EBS 다큐 프라임의 자본주의 제1부 돈은 빚이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상이 어, 기존에 없던 영상은 아니었어요. 이게 영어 버전으로 이미 예전에 제가 처음 봤었을 때는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때도 영상이 있었어요.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어, 영어로 된 영상이 있었거든요. 이 머니라고 치면 나오려나? 근데 어찌됐든 근데 이 영상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그 앞선 영상들보다 이 영상이 훨씬 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이렇게 간결하게. 중간 부분을 한 부분을 이렇게 따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면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은행에서 돈을 찍어요. 돈을 찍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불을 찍었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그거를 한 90%는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 돈을 빌려서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900불을 은행에 맡겼다라고 하면 그럼 그 은행은 또 800, 그 중에 10%를 떼고 이제 대략 한 800불 정도를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한 은행에서 최초에 한 1000불을 찍으면 그럼 이제 예금하고 빌리고 예금하고 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6만 불까지 불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시중에 이제 돈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물가가 점차적으로 올라요. 예전 20년 전에 짜장면 값이랑 지금 짜장면 값을 비교를 하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임금도 올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이제 임금이 같이 안 올라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이제 최소한 이제 같은 퍼센트로라도 올라가야지 맞다 이거고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순환이 하면서 뭐 물가가 올라가고 하는데 그러면 1년 전에 번 돈, 그 2년 전에 번 돈은 그 같은 돈의 값어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금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돈의 값어치는 물가가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떨어지게끔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잘 이해가 되시려나 이미 이 부분을 알고 계시려나 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어 근데 이렇게 순환을 하다 보면 한쪽으로 몰려요. 사람들이 이제 어 애플 폰, 아이폰을 많이 사고 뭐 삼성 폰을 많이 사고 뭐 윈도우를 많이 쓰고 이제 유튜브를 많이 쓰고 뭐 구글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회사들은 돈을 이렇게 쓸어 담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돈이 돌다가 한쪽으로 몰리게끔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럼 그러다 보면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그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경제가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금리를 낮춰서 이제 대출을 이제
유도를 하죠. 이제 대출을 통해서 이제 시중에 돈을 더 많이 늘리게끔 되는 건데, 일반 사람들도 빚을 내고 회사도 빚을 내고 그리고 정부도 빚을 내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경제 위기가 오고 하면 경제를 다시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막 찍어내요. 그 이제 한국에서 굳이 돈을 안 찍어도 미국에서 돈을 찍으면 이제 미국 그 돈으로 미국 회사에서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해외 무언가를 사잖아요. 뭐 삼성의 핸드폰을 살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달러가 전 세계를 돌게끔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랑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해도 시중에는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그, 그 세계화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돈을 찍으면은 그거는 저희랑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게끔 되거든요. 원자재 값도 올라갈 수가 있고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의 가치는 하락이 되는 거죠. 그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되었든 뭐 주식이 되었든 뭐 회사를 설립을 하든 뭐 저처럼 유튜브를 하든 이런 게 생산 수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돈을 벌고자 하는 거죠. 인맥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저도 부동산이라는 생산 수단을 이렇게 제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일을 임금 노동자로서 일을 계속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임금 노동자로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정태익이라는 부동산 관련해서 그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고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주제에 관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주제에 관해서 이제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고 유료 그 동영상도 올리고 있는데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라는 채널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제 그 중에서 경매는 돈이 될까 뭐 3천만 원 경매 투자법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 강의 말고도 다른 강의들도 좋은 강의들이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이 강의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왜 그 대출을 이용을 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강의를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이분들이 했던 방법, 기존의 뭐 로버트 기요사키라든지 뭐 이전에 있었던 많은 이론들이 지금 똑같이 활용이 된다라고 보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경매라든지 뭐 갭 투자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그,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자본주의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마인드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제 어떠한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그 이제 마인드가 되면 방법을 찾는 거는 자기 스스로 이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이제 남들이 모르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틈새를 공략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죠.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그거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무리를 좀 이렇게 매끄럽게 하지 못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 이제 마인드를 배워야 된다. 이제 그 마인드를 통해서 이렇게 남들이 보지 못한 방법을, 그 기존에 있던 방법들은 누구든지 다 해요.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틈새를 공략을 하고, 좀 더 이렇게 날카롭게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